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송정희입니다. 어, 저희 중급 일반 오늘 목요 오전 선생님들과 함께 낭독회를 준비했거든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작가의 긴긴밤이에요. 그런데 이 긴긴밤이라는 작품은 갈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활자가 있고요. 또 그 활자 속에서 또 나를 또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2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잘 이 긴긴 밤을 살아내셨는데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어떤 긴긴 밤을 전달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오프닝을 열어주실 선생님 소개할게요.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시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최은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정희 낭독학교 긴긴밤 중급 1반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작품 긴긴밤은 루리 작가의 작품으로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아 함께 걸어가는 조금은 이상하고 그러나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노드는 스스로 선택해 평화로운 세계를 떠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으며 분노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앙가부와 치쿠 그리고 작고 연약한 알과의 만남을 통해 노드는 깨닫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속에 있음을 말입니다. 긴긴 밤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삶이 더럽고 초라한 웅덩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별이 빛나고 있다고.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이 긴긴 밤을 함께 걸어왔고 그 여정 속에서 각자의 별을 발견해온 8명의 낭독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분들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따르던 할머니 꽃길이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각자의 목소리를 찾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낭독가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며 식구처럼 곁에서 기쁨을 전하는 자신만의 목소리와 멋을 지닌 박계홍 낭독가님. 드러나지 않게 배려하고 챙기는 윈보처럼 조용하지만 성실한 걸음으로 이어가시는 김희경 낭독가님. 노든의 아내처럼 차분히 길을 보여주며 낭독의 결을 다져주신 홍영진 낭독가님. 이름 없는 펭귄처럼 자신을 알아가며 사람과 낭독을 좋아하시는 최은영 낭독가님. 안가부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는 김희정 낭독가님. 노든의 성품을 닮아 묵직하고 단단하게 곁을 머물러 주시는 김성진 낭독가님. 그리고 저는 이 긴긴 밤의 여정을 이분들과 함께 걸어올 수 있어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한 낭독가 최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자의 색과 빛으로 완성된 목소리가 서로에게 닿고 따뜻한 울림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별이 빛나는 긴긴 밤의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종의 내가 만난 긴긴 밤. 긴긴 밤을 통해 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긴 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슬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긴긴 밤을 혼자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내 삶 안에서 내 곁에 함께 머물며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긴긴 밤은 나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우리가 따르던 할머니 코끼리는 말한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몸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어 걸으면 된다고.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순리라고 말한다. 그 말처럼 우리도 순리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 다행이었듯이 바깥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만나 다행이라고 느끼게 될지 모른다. 서로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만남, 그리고 연결. 이것이 긴긴 밤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순리이다.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긴긴 밤 루리 글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직후와 윈복,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코끼리 고아원. 노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코끼리 코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코끼리들은 먹는 일, 씻는 일, 서로를 돌보는 일, 거의 모든 일에 코를 사용했다. 반면 코뿔소인 노드는 사용할 긴 코가 없었다. 바리를 쫓을 때 펄럭일 큰 귀도 없었다. 노드는 그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코와 귀가 덜 자란 줄로만 알았다. 코끼리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만 했을 땐 그랬어. 조급해하지 마.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빨리 나이를 먹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든의 코와 귀는 자라지 않았다. 대신 뿔이 있을 뿐이었다. 노드는 어렴풋이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노든의 코나 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리가 따르던 할머니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에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노드는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다. 코끼리는 강했다. 마음만 먹으면 바람보다 빨리 달려서 상대를 받아버릴 수도 있었고, 불소 10마리보다 무거운 몸통으로 상대를 깔아뭉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면 그것은 곧 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다. 코끼리는 스스로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코끼리들의 지혜였다. 노드는 현명한 코끼리들이 좋았다. 노드에게도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 안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다음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코끼리들이 코끝으로 노든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를 잊지 마. 몸 조심해. 그동안 고마웠어. 때가 오면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 하나하나가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노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노드는 코끼리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지만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다음은 박계용 낭독가님이십니다. 박경 선생님,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계홍의 내가 만난 긴 밤. 긴 밤을 읽을수록 작가의 섬세하고 따스함이 세련된 촉촉한 묘사로 나에게 스며든다. 인간들의 삭막한 삶을 자연과 더불어 동물들의 온기와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는 따뜻한 세상이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온다. 코뿔소 노든과 아내, 딸의 행복했던 나날들과 대비되는 인간들의 잔혹한 이기심으로 인해 아내와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노든의 깊은 상실감과 복수심, 노든이 겪은 죽음이 작년 제부의 죽음과 오버랩되면서 울컥 나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그래도 이들은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인연으로 만나는 모든 것에 따스함으로 교감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나의 삶의 방향을 토닥토닥 다독여준 노든에게 감사하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뿔없는 코뿔소. 코끼리 과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가끔씩 노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풍경들이 있었다. 저 멀리서 몰려오는 시커먼 먹구름이라든가 그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변의 풀들이 반짝이는 광경, 하늘에서 떨어지는 첫 빗방울이 남긴 자국, 그리고 키가 큰 풀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에 노드는 압도되었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한 번은 태양이 땅에 가까워지자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고 나무와 땅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노드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모양의 검은 윤곽을 발견했다. 검은 윤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나 되었다. 그들은 저 멀리에서 줄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서는 코뿔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뿔소들이 있어야만 했다. 다른 코뿔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든을 코뿔소답게 만들었다. 노든은 훌륭한 코뿔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드는 아주 가까이서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든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코뿔소였다. 그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다. 노드는 아내를 훌륭한 코뿔소라고 말하곤 했다. 먹을 것이 많은 방향을 찾는 방법도, 마실 물을 찾는 방법도,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도, 포근한 잠자리를 찾는 방법도 전부 아내가 알려준 것들이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보고 아내는 엉뚱하지만 특별한 코뿔소라고 불렀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세 마리의 코뿔소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다. 풀이 높게 자란 초원을 누빌 때도, 나무 기둥에 코뿔을 문지를 때도,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도 노든 곁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가끔씩 노든과 아내는 코를 맞대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의 코를 발로 차기도 하고 노든의 코뿔의 옆구리를 긁어대기도 했다.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면 훌륭한 진흙구덩이를 찾아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즐겼다. 거기에 보슬보슬 비까지 내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노드는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드는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노든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진흙에 들어누워 등을 문질렀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코뿔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잠시 후 비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달한 트럭과 인간들을 비추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만 보아왔던 인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다. 그들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게 총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팡 하는 소리가 진흙 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아내는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훌륭한 코뿔소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노든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아내는 벌써 저 앞에서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불을 휘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든은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는 인간들을 몰아내리고 더 사납게 날뛰었다.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었다.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저 멀리 도망갔다. 노드는 인간들이 아예 의심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흙 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한 무리는 노든을 유인해내고 그 틈에 진흙구덩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무리가 아내와 딸을 덮친 것이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다시 진흙구덩이를 향해 달렸다. 인간들은 총을 쏘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트럭과 함께 멀어져 갔다. 노든이 진흙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인간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달빛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의 딸은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힌 채 진흙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든은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뿌리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든은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희경 낭독가님을 소개합니다. 김희경의 내가 만난 긴긴 밤. 누구에겐 늘 긴긴 밤이 없을까? 그 긴긴 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버려진 알에는 노든과 직후, 그리고 윈보가 있었기에 알은 빛날 수 있었다. 커다란 철봉 아래에 깔려서도 온몸으로 알을 보호한 윈보. 한쪽 눈을 다쳐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끝까지 알을 포기하지 않은 직후. 그들의 생명을 건 사랑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준다. 헌신적인 사랑을 가르쳐준 치쿠와 윈보. 그리고 그 사랑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베풀 이름 없는 알. 그들의 위대한 여정의 첫 만남을 낭독하겠습니다.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동물원 관리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일단은 펭귄 부모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을 그대로 놔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알은 온기가 식어버리면 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펭귄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펭귄들은 알을 두고 수군거렸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코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코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들이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코와 윈보가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알에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에는 다시 치쿠가 알을 품었고,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치코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이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들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둘은 동물원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에 둘러싸여 함께 지냈다.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치쿠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둘은 천하태평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지는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식구가 걱정을 시작하면 윈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식구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식구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코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은정 낭독가입니다. 다음 홍현진 선생님이시거든요. 이게 현진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낭독가 홍현진. 화면 아직 안 보이죠, 선생님들? 네, 잠시만요. 어, 제 데스크탑이 다 보이나요? 지금? 네, 제 데스크탑이 다 보이죠? 전체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입니다. 이게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돼?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전체 화면으로 안 보이죠, 지금? 전체 화면으로 안 보이죠? 지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밑에 저 사선으로 된 화살표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뀔까요? 사선이 어디 있죠, 여기, 선생님? 아, 여기요? 예, 예, 예. 그걸로 하면 그게 아, 안 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는 되는데, 잠깐만요. 공유. 아, 됐죠? 긴긴 밤. 이 책은 저를 참 많이도 울게 했습니다. 순간순간 장면마다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마음에 흘러내렸다가 다시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다가 또다시 밀려드는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코끼리가 아닌 코뿔소라는 것이, 그리고 코뿔소가 아닌 펭귄이라는 것이, 마침내 나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든 코뿔소든 펭귄이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서로 함께 힘을 합해 살아간다는 것이 각기 다른 의미이면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긴긴 밤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첫 번째 기억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노든과 사랑하는 애인을 잃고 알을 지키려는 윈보가 우리가 되는 그 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검은 길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든과 치쿠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은 길이 끝나고 흙바닥이 나타났다. 또 다른 길이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걸어야 했다. 둘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야 했고 잠자리를 찾아 걸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어야 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닿으면 몇 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먹을거리는 금세 동이 났고 노든과 치쿠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걸어야 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곳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정처 없는 행군도 견딜만 했다.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노드는 성질 더러운 펭귄 치쿠가 좋았다. 치쿠는 말끝마다 노든을 정어리 눈곱만한 코뿔소라고 불렀고 정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드는 코뿔소만한 눈곱을 가진 물고기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드는 치쿠를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다. 치쿠는 생전 코끼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 노드는 치쿠의 화내는 모습이 재밌었다. 치쿠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치쿠는 윈보와 지냈던 얘기들, 알을 품게 된 얘기들, 다른 펭귄들의 얘기들, 동물원에서 건너 들은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해줬다. 치쿠는 정말 아는 게 많았다. 치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다. 앙가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다. 이 정어리 눈곱만한 코뿔소야. 일어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거야? 어서 먹을 걸 찾아 나서야지. 여긴 이제 먹을 게 없어. 우린 알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일어나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치코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 노드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 좋았다.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드는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누드는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홍현진 선생님 낭독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정말 어린 펭귄이 떠오를 만큼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는 최은영 낭독가의 망고 열매색 하늘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낭독가의 목소리에서는 노든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낭독가의 목소리에서는 어린 펭귄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은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어린 펭귄의 캐릭터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영 낭독가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은영의 내가 만난 긴긴 밤. 저는 사회 불안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치유낭독을 알려주시는 송정희 선생님, 그리고 낭독의 길을 함께 걷는 동료 선생님들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힘든 마음을 다시 사람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저의 치유 작업 속에서 만난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은 끊어지지 않는 연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동안 저 역시 깊이 힐링할 수 있었고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든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물살이 내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점점 더 앞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빠른 물살을 느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ဖွ 하는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머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나는 노든을 다그쳤다. 미안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노든은 무안해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코뿔소지 펭귄이 아니라고. 나는 물속에서 느낀 것을 노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노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치만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쿠가 버려진 알을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을 알을 지켜내준 것, 치쿠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쿠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주한 수영이라는 것이 그나마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펭귄이 수영을 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무리해서 내가 괜찮은지 계속 봐줘야 해요. 그럼. 나는 노든의 뿔을 붙잡고 3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혀 날개를 들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온 것만 같았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진 나는 호수 가운데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노든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 더 헤엄치고 싶었다. 호수 바닥에 돌멩이들과 수초들이 보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에 푹 빠져서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헤엄쳤다. 하지만 점점 날개에 힘이 빠졌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노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으로 헤엄쳐갔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노든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대단해! 세상에! 시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네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흥분한 노든이 콧김을 뿜어대며 말하는 바람에 콧물이 자꾸 얼굴에 튀어서 간지러웠다.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운이 좋았지. 그렇게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발견하다니.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생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노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든은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네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푸른 하늘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희정 낭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의 내가 만난 긴긴 밤. 몸이 힘든 날은 밤이 무척 짧다. 밤이 길게 느껴진 날은 특히 마음이 힘들 때이다. 근래 긴긴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매 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위중하시고 병원에서는 수시로 연락이 왔고 의사 선생님은 임종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주 전 저녁 아버지 뵙고 돌아오는 길에 구부러져서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왼쪽 다리가 마음에 걸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른 새벽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다. 1월 16일은 내가 아버지 며느리가 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이었고 아버지는 그날 다른 세상으로 떠나셨다. 25년 전 그날은 수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는데 올해는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따뜻했다. 아버지, 새로운 문 여랑 다른 세상 가시나니? 다리도 쭉 펴고 전처럼 짱짱하게 걸어 다닙서에 가고 싶은데 몸량 돌아댕기고 먹고 싶은 것들 몸량 다 드십서에 돌아댕기당 요 아래 자식 손자들도 지켜보멍 몸에 안 들면 이거 뭐 하는 거라 호통쳐 주시고 몸에 들 때랑 잘 햄신게 쿨하게 아버지 스타일대로 한마디 해줍서에 아버지 서툴고 부족한 막내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바다에서 저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세요. 전 저의 바다에서 제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뿔소의 바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치쿠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러 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소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노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끼리들의 이야기부터 아내와 딸의 이야기, 안가부, 치쿠와 윈부, 그리고 검은 점이 박힌 푸른한 알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주었다.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들어본 이야기였고, 어떤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날이 밝기 직전에 나는 노둔의 품을 빠져나왔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인간들이 나타났다. 인간들은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노든을 성가시게 했다. 노든을 살펴보며 종이에 뭔가를 적는 인간이 하나. 시도 때도 없이 노든의 앞에서 불빛을 뿜어대며
찰칵찰칵 소리를 내는 인간이 하나. 작은 바늘로 노든의 몸을 찔러대는 인간이 하나. 노든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거나 다친 다리를 만져보면서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인간이 하나. 총을 들고 주변을 살피는 인간들과 온갖 신기한 잎사귀와 열매를 가져오는 인간들이 한시도 노든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든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좋은 인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들을 관찰했다. 인간들이 나타나면 저 멀리 초원의 풀숲에 숨어 인간들이 노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노든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노든은 내가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든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드는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인간 노든 김성진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네, 성진쌤, 저희 음소거 해제하고, 네, 들어오실게요. 김성진의 내가 만난 긴긴 밤. 긴긴 밤 끝에서 나는 달리지 않고 바라본다. 닿지 않아도 괜찮은 파란 지평선. 오늘은 무너지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평선이 보인다는 것이 이미 회복의 시작이다. 파란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계 앞에서 멈추지만 지평선은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자리라고.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지평선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다시 나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시선을 들어 파란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지평선.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붓어지면서 내 발을 간절핀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쉴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찝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 보았다. 바다는,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든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아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안가부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의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난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몸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든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올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최은정 선생님의 시작으로 또 김성진 선생님의 마지막 낭독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희정 선생님의 소식을 예, 이렇게 못 들었는데 26일이었군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정이, 예, 복받쳐가지고서는 저희, 어, 어린 펭귄과 노드는 만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긴긴 밤의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그 수많은 펭귄들 중에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어린 펭귄의 모습이 있는데요. 눈동자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굉장히 명징한 눈빛이에요. 노든이 어린 펭귄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찾아온 노든을 어린 펭귄도 알아보지 않았을까? 네 냄새, 네 말투, 네 걸음걸이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고, 어,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든이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어,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장에 좀,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아, 유현미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낭독 강사 양성 과정 밟으시고 초급 과정을 진행을 하신 강사님이세요. 이제 나에게 낭독이란 긴긴 밤을 가지고 교육생들과 함께 나누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낭독회에 들어오셔서 보는 어떤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먼저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유현미 선생님과 같이 초급반 과정 마치신 김혜경 선생님, 낭독가님들의 긴긴 밤을 들으며 풍경과 여정으로 빠져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주연 선생님, 너무 감동의 낭독회였습니다. 낭독해주신 낭독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중급반 졸업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중급 일반에서 지금 긴긴밤 과정 밟고 있는 김민경 선생님 들어오셨거든요. 낭독가님들 안에 있는 노든과 치쿠, 어린 펭귄 따뜻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유현미 강사님께서는 김성진 낭독가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참 감동입니다. 선생님의 바다, 낭독의 바다를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낭독해주신 모든 낭독가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진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 낭독에 있어서 느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절벽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시면서 멈추지 않고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 목소리를 유현미 선생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현미 선생님께서, 아이고, 희정 낭독가님의 노드는 아버님이셨네요. 떨리는 진심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어린 펭귄처럼 아버지들의 깊고 깊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우리만의 바다에서 또 잘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희정쌤처럼요. 네. 그리고 희정 선생님의 바다를 응원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전주미 선생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전주미 선생님이 굉장히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긴긴밤 듣고 있으니 좋으네요. 예, 정규 클래스를 다 마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노든을 새롭게 만납니다. 복수심에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무척 사랑한 남편이자 아빠였네요. 그래서 아기 펭귄과의 긴 여행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급 일반 수료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긴긴 밤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미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림책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동화책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해리엇. 175년 동안 바다를 품고 살았던 갈라파고스 거북 이야기. 이 해리엇 책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리엇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현미 선생님, 최은정 낭독가님의 긴긴 밤의 시작, 여운 가득한 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콧불소 노드니
코끼리 고아원을 나와 세상 속으로의 여행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최은정님의 낭독 여행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급 일반 낭독가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그럼요. 아, 우리 장희숙 선생님 계속 문자 남겨주셨어요. 응원합니다. 반가워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도인 선생님, 이제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초급과정 신청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오늘 들어와 주셨네요. 우리 노은근 선생님도 초급과정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소리로 듣는 긴긴밤 아주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초급 낭독 수업 시작 다음 주인데 선생님들 참 좋았습니다. 김도인 선생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루리 작가님의 긴긴밤으로 송정희 선생님과의 인연을 시작했기에 참 소중한 책입니다. 다시 긴긴밤의 감동을 낭독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경 선생님, 완도에 사시거든요. 그러니 이 제주도 사투리가 정말 이렇게, 어, 제주도, 맞아요. 희정 낭독가님, 제주도 사투리로 아버님에 대한 사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주도가 고향이라 사투리로 가슴 찡하게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너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응원과 지지 메시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급 일반 이렇게 수료 낭독회 하셨는데 또 중급 2반에서는 더더욱 성장한 그리고 또 낭독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낭독가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현주 선생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초대받아 잠시 함께 했습니다. 긴긴밤 꼭 읽어보고 싶네요. 오늘 소리와의 경험 참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리 작가의 긴긴밤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성장해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생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낭독가 선생님들은 잠깐 모일게요, 저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승경 선생님도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희숙 선생님이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저희. 그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내보내기를 할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쿠야, 녹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네요.